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지난번에 이제 유형 5까지 했었고, 유형 6에 대한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235번. 생각을 좀 하면 금세 눈치챌 수도 있어.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2는 fx. 이상한 표현 하나 나오죠. 여기 무슨 뜻인지 읽는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 x가 0부터 2 사이에서 fx는 코사인 파이 x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f의 3분의 31을 구해보세요. 힌트를 잘 읽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갈게. 일단 요거 읽는 방법. fx 플러스 2랑 fx랑 똑같다. 그럼 사실 생각해봐. x에 0 집어넣어 볼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1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요게 요거하고 요거 차이죠. 2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런 뜻이야. 이게 이제 주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주기성에 관한 표현이야. x 집어넣은 거랑 x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건 두 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이 계속 나와요. 입니다. 두 칸마다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런데 알려준 게 0과 2 사이에서만 알려준 거고 이걸 만족한대. 그러면 얘를 쳐다보면 3분의 31은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어떡하냐 이거야. 0부터 2까지는 요건데 요거는 3분의 31이니까 2를 벗어나는 숫자예요. 근데 얘를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2만큼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대. 그러면 f의 3분의 31하고 2만큼 왼쪽으로 와봐. 그럼 똑같은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6만큼 빼줘야죠. 그럼 3분의 25도 똑같은 값인 거죠. 근데 3분의 25도 사실은 여기 벗어나 있지. 그럼 계속 두 칸씩 계속 두 칸씩 와가지고 요 범위 안에 들어올 때까지 같은 값들을 계속 옮겨오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 3분의 25고 f에 또 2만큼 오면 3분의 19가 되겠고 또 2만큼 오게 되면 3분의 13이 되겠고 또 2만큼 오게 되면 3분의 7이 되겠고 3분의 7도 사실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또 한 칸만 더 하면 되겠네. 또 2만큼 왼쪽으로 오면 얘랑 똑같은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f 3분의 31의 값이 f 3분의 1의 값과 똑같으므로 3분의 1 집어넣으면 코사인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송서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주기성, 그러니까 반복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두 칸 갈 때마다 똑같은 값이 생겨요. 그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주기성에 관련된 문제. 오케이, 이해됐어? 자, 236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문제가 갑자기 이제 그래프가 출현을 해요. 236번. 자, 함수 fx가 sin 2x입니다. 자, 그럼 요거까지만 보고 한번 읽어볼까? 최대최소 주기 읽는 연습할게요. 최대값 얼마예요?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 2. 파이만큼 되죠. 2분의 원래 주기 2파이. 파이. 이렇게 최대 1. 그러니까 그림을 만약에 이걸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이 그림을 그린다 치면 우리는 최대값이 1, 그 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상태로 그 주기가 파이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4분면 기준으로 그렸을 때 4칸이 한 줄기라고 보시면 돼. 요거를 파이 이렇게 그려진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압축이 된 거예요. 절반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이에요, 이게.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FA와 FB는 3분의 1, 즉 여기다가 3분의 1 선을 그렸어. 그랬을 때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된다.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선을 그렸어.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된다는 거야. 자, 그게 FA는 FB는 3분의 1, FC는 FD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뜻을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이 얼마인지 쓰시오. 자, 니네는 사인 A지만 사인 2A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A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다고. 특수각은 구할 수 있어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라면 30도 뭐 45도 60도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특수각이 아닌 값들은 이 값을 정할 수는 없어. 근데 다 더해서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라.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제 삼각함수의 특징이죠. 대칭성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이라는 건 알 수 있다. 맞아? 그러면 A와 B의 가운데가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였으니까 이 자리는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파이 자리야. 그럼 A와 B의 가운데가 4분의 파이라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평균이 4분의 파이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파이. 요거 2배만큼 쓰면 되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중간이 4분의 파이니까 양쪽에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A하고 B하고 더한 게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각각은 몰라. 근데 더한 건 알 수 있다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 그림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대칭으로 생긴 그림이라서 요 C 자리와 D 자리의 중간이가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랑 더한 거에 2로 나눴을 때가 4분의 3파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2배. 따라서 2분의 4파이, 즉 더하면 2파이가 된다고 구해낼 수 있고. 지금 문제 출제 의도를 봐봐. 주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주기성에 관련, 반복되는 특징에 대한 얘기와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문제 내고 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긴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알아야 되고, 최대 최소 주기는 읽을 수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특징 또는 대칭에 대한 특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는 항상 기본 그래프 한 다음에 그 그래프의 특징.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 같은 거라면 이 삼각함수는 반복되는 특징이나 대칭성을 물어보는 게 특징이 됩니다. 됐어요? 자, 또 하나 한번 해보죠. 이제 최대 최소 주기인 거의 대표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240번과 241번이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별표를 2개씩 쳐놓으시고, 어떤 학교는 그림으로 주고 어떤 학교는 그거를 그냥 말로 줘요. 자, 그래서 한번 최대 최소 주기를 또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될 테니까 하나를 해볼게요. 자, 한번 240번을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가원 기출문제인데요. y는 sin ax 빼기 파이 플러스 b,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 이 그림을 보고 알아내라는 게 최대 최소 주기인 거야.
그 최대치 주기를 말로 써준 게 241번이고 그림에서 읽어내라는 게 240번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 요식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림에서 참고하시고 여기 숫자까지 보면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자, 일단 이거 보고 최대값 읽을 수 있어요? 최대값 1 플러스 b가 최대죠. 그걸 읽으라고 10을 보고. 최대가 1 더하기 b예요. 최소가 마이너스 1 더하기 b죠. 주기 읽어볼게요. 주기는 뭐 때문에 관련되냐면 얘는 지금 사인 ax 그림을 x축 방향으로 a분의 파이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는데 평행이동은 주기랑 관계없다 그러지. 주기는 순수하게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 a 분의 2파이 여기에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최대값 그림에서 얼마로 나와 있어? 2라고 나와 있죠. 그 b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주기를 읽어볼게요. 그림에서 주기 읽는 방법. 원래 너네들은 사인 그림을 생각하면 항상 이 그림만 생각하고 있지. 여기까지가 한 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꼭 한 주기라고 읽는데 그림이 사실은 계속 반복돼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읽지 않고 주기 읽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한 주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되죠. 그러니까 꼭대기부터 꼭대기도 한 주기예요. 맞아? 그 다음 여기 밑바닥부터 다음 밑바닥까지 재도 한 주기예요.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그거의 2배를 해도 한 주기예요. 오케이? 여기하고 여기를 읽은 다음에 그거의 2배를 해도 한 주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예쁘게 평행이동이 된 그림이라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도 주기를 읽을 수 있는 게 땅바닥부터 그 다음 땅바닥까지 읽은 게 한 주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이 한 주기가 맞아요.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5파이까지 한 주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림이 반만 나와 있어도 반을 읽어서 2배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까처럼. 그러니까 주기 읽을 때는 꼭 여기부터 이렇게 생긴 그림 하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꼭대기부터 다음 꼭대기까지, 밑바닥부터 다음 밑바닥까지 이렇게 읽어도 한 주기가 된다.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고, 그럼 이거 나눠지면 절대값 a가 2가 되어서 a는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이제 2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좌표를 하나 대입을 해서 계산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얼마? 4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래서 집어넣어봤어. y가 0이야. 0은 대입한 거예요. 사인 여기 a하고 4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야. 4분의 a 파이 빼기 파이. 이게 좀 어렵겠다 니네한테. 플러스 b가 1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사인 4분의 a 파이 빼기 파이 요만큼이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는 어디쯤인가요? 생각해보면 그림으로 볼까?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여기죠. 여기 어느 자리예요? 2분의 3파이 자리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건 이런 자리이거나 또는 2분의 3파이거나 그렇다.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2분의 3파이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또 한 주기를 가서 2분의 7파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면 4분의 a 파이 빼기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면 4분의 a 파이는 이항에서 2분의 파이가 되지. 그치? 그렇게 되면 양변에 4를 파이 나눠주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a가 2인 경우 가능하죠. 그죠? 만약에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를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3파이 되면 4분의 a 파이가 빼기 파이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경우죠. 그러면 4분의 a 파이가 2분의 5파이 개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2a가 20파이니까 a가 4, 5, 20에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값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얘랑 만족할 수 있는 건 2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a 값은 2로 결정하시면 되고 그러면 a하고 b를 더해서 3으로 써주면 됩니다. 일단 아직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은 최대, 최소, 주기 이런 내용을 판단을 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가볼까요? 이거 더 가려면 설명이 하나 필요하니까 이 문제를 푼다기보다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둡시다. 그냥 요 문제가 안 풀린데도 상관없는데 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혹시 니네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 알고 있니?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이것도 이제 함수 배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기초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볼게. 앞으로 이렇게 절대값 그림을 그릴 때는 얘만 먼저 그리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까? 그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y는 fx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없이 속에 들어있는 거 있지? 그 속에 있는 그림을 일단 생각을 해. 그걸 그린 후에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도 사실은 플러스 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이 뒤집혀서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 그림을 앞으로 그릴 때는 전체에 씌워진 거 절대값 그림을 그릴 때는 얘 fx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fx를 그린 후에 그 아래쪽 부분을 x축 아랫부분이죠. 뒤집어서 꺾어 올린다라는 표현 써볼게. 전체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림은 절대값 생각하지 말고 그 안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거기서 음수가 나오는 곳을 다 양수 쪽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 이게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인에서 저거 절대값 붙어있는 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림이 원래 이제 사인 그림이라고 치면 이걸 이제 그립니다 지금. 근데 점선으로 이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다음에 양수 쪽은 그냥 fx를 그리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그리시고 이 아래 부분을 뒤집어서 올리는 식으로 그리고 그럼 여기에 뒤집혀지면 요 그림 되겠죠. 여기는 원래 그림이고 이쪽은 아래 부분이니까 꺾어져 올라가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죠. 요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일단 내가 물어보는 걸 대답해 보세요. 최대값 얼마예요? 1이죠?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혹시 주기가 있나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 주기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2파이, 여기가 이제 파이 그림이었으니까. 파이만큼으로 주기가 바뀌죠. 오케이? 주기가 파이만큼으로 바뀐다. 그래서 sin x 그림에다 절대값 씌운 건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씌우면서부터 이 그림이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 그림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x 그림을 한번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 코사인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코사인은 파란 걸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 점선 그림을 보시고 위에는 그냥 그리고요. 이걸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죠. 파란 그림이 바로 이제 코사인 x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그러면 이 파란색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놈은 최대값이 역시 1, 최소값은 0, 주기는 파이로 변하죠. 파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y축 대칭인 건 유지가 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탄젠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탄젠트는 아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된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원점 출발해서 증가,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축을 해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원래 탄젠트 그림이야. 근데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제 뒤집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양수 쪽에 있는 거 그냥 놔주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뒤집혀 올라가면 이렇게 그립니다. 요것도 그냥 있는 거고, 이게 뒤집혀서 올라가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요거 뒤집혀서 올라가면 요 그림이 됩니다. 요거 뒤집혀서 올라가면 이 그림이 됩니다. 이게 탄젠트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여전히 없죠. 최소값은 0. 아니, 당연히 절대값 씌웠으니까 음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0. 주기 어떻게 되죠? 주기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파이고 2분의 3파이고 2파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똑같은 모양을 하나 잡아서 폭을 보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요 모양을 하나 볼까? 요 모양 하나는 그냥 반복되는 걸로? 그럼 요 폭이 주기가 되는 건데 주기 얼마가 돼요? 파이죠. 그 탄젠트는 꺾어 올려도 주기가 변하지 않지. 맞아요. 최소값만 0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 절대값 그림을 생각할 때 원래 그림에다가 아랫부분을 꺾어 올리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탄젠트는 주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모양만 이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렵지만 241번을 도전해 볼까요? 함수 fx가 a의 코사인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a는 양수고 b도 양수고 a 더하기 b 빼기 c 이걸 찾으라는데 그 그림의 특징을 그림으로 안 주고 말로 써줬어. 자, 어떤 말이 들어있는지 보세요. 첫 번째, 주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두 번째, fx의 최대값은 3입니다. 그 다음에 f의 9분의 8, 함수값 하나를 주죠. 지금 알고 싶은 문자가 3개예요. A, B, C.
그래서 힌트 3개 준 거야. 찾으라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A하고 C는 그냥 상수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생각해보면 아까 코사인 그림을 꺾어서 올렸다고. 그걸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오케이? 그럼 원래 코사인 그림을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그죠? 요 그림을 위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C가 어딘지 모르지만 요 C, Y가 C인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주기부터 읽을 텐데 주기는 원래 코사인 그림의 절반이 됐지. 맞아? 그럼 요거만 보고 주기 읽어볼래요? B분의 2파이. 맞아? B분의 2파이.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그 주기 B분의 2파이의 절반. B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 씌울게요. B분의 2파이의 절반. 이게 바로 이 절대값 그림의 주기인 거지. 그게 얼마냐면 3분의 파이인 거고. 그럼 여기 2하고 2하고 지워지니까 B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B는 얼마나 되는 거야? 3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원래 주기가 B분의 2파이인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B분의 2파이의 절반이 주기가 된다는 거. 그게 3분의 파이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럼 B는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3이라고 했는데 잘 봐봐. 여기가 최대값 아니야? 최대값? 네, 맞아요. 그러면 얘의 원래 최대값이 얼마인 거야? 여기까지 따지면 1인데 곱하기 A가 되었으니까 A 양수야. 여기까지 최대값이 A인 거지. 네. 거기에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 자리는 A 더하기 C 자리죠. 그죠? 그게 3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3입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죠. 여기 이제 힌트가 하나 더 있는 거지. 자, B가 3이니까 아끼지 말고 요렇게 집어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9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5 나와. 이걸로 식을 하나 더 쓰기만 하면 되죠. 써볼게. 9분의 파이 대입할게요. 그럼 A에다가 절대값 씌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9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절대값 씌워도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A 더하기 C 이게 바로 함수값이 되는데 그게 2분의 5라고 알려준 거지. 그럼 이제 얘하고 열림만 하면 AC는 그냥 생긴 거 맞죠? 이렇게. 요거 C를 없애봅시다.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빼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분의 1 A. C하고 C 빼면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인 거죠.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A는 1 이렇게 되겠지. A가 1이 됐어요. A가 1이 되면 C는 2 이렇게 또 되겠지. 자, 그래서 A와 B와 C의 값이 이렇게 차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주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힘들죠. 특히 절대값 그림에서 아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은 특성이 생겨나는 게 절대값 그림의 모양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 따라서 A 더하기 B 빼기 C는 1 더하기 3 빼기 2가 되어서 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최소 주기를 활용하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처럼 최대 최소 주기 얘가 핵심이다. 최대 최소 주기 그리고 이렇게 함수값 하나 아까 위에 그림으로 준 것도 최대 최소와 주기 읽은 다음에 함수값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미지수를 정하는 문제 100% 출제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하면 그래프가 이제 거의 끝납니다. 내용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그 57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에서 굉장히 여러 개 나오지. 외우면 돼요. 4개 뭐 3개 맞죠 선생님? 그냥 외워서 쓸 수 있으면 돼. 보자마자.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이나 이걸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그냥 할 때마다 쓰지?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참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을 정해서 얘기를 해줄 테니 이걸 그대로 외워서 쓸 사람은 써도 좋아. 그런데 아마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부터 얘기해 줄게. 제목을 이렇게 적을게요. 이 사실은 뭐냐면 일반각은 우리가 알죠. 이렇게 막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큰 각까지 포함해서 예각은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각만 오지. 그러면 이걸 이제 처음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 기억나니? 사인 300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했지? 사인 300도에 정할 때 여기 좌표 평면 그려놓고 300도를 표시해보면 이게 270도니까 300도면 30도를 더 돌아가야 되죠. 그때 이거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어디다가 수직으로 내려고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고. 그럼 여기 몇 도가 생겨? 60도라는 예각이 생기지. 저 말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일반 각을 예각에 대한 삼각비 값으로 표현을 하겠다. 대신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보고 부호를 나중에 딱 정해주는 거. 그치? 그러면 사인 300도를 그럼 어떻게 풀란 얘기냐면 우리는 사인 60도로 생각해서 써봐라. 그런데 여기가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사인이 양수값을 갖겠어? 음수값을 갖겠어? 음수값을 갖겠지.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게 되지. 그죠? 그러면 저 얘기랑 얘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쟤는 식으로 표현해서 바로 그냥 쓰겠다는 거야. 이게 그림 안 그리고. 그림 안 그리고 그냥 그 변화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예요. 이거를 그냥 외워서 써도 되는데 그냥 표현, 식으로 그냥 직접 쓸 수, 예각의 값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그걸 잘 들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걸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문제, 똑같은 문제를 이제 그냥 식 표현으로 직접 바꿔서 쓰는 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반각의 예각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고칠 거야. 근데 3단계로 고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거 외워서 쓴 거나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바꿔서 쓰는 거나 시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그냥 다 외우기 힘들다면 내가 고치는 방법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이걸로 기억하고 연습을 해두시면 된다. 자, 일단은 제목으로 어떻게 고친다를 써줄게요. 책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문제는 있어. 근데 내용 좀 따라 안 해서 이거 외워서 쓰라고 되어 있는데 힘들 거예요. 자, 첫 번째, 거기에 주어져 있는 각, 300도라고 하는 그 각이죠. 그 주어진 각을 (90도예요) 90도 곱하기 얼마? 플러스 몇? 그럼 무조건 이제 예각으로 쪼갤 수 있을 거야. 300도 같으면 90도 곱하기 3 플러스 30도. 그런 식으로 예각으로 쪼개서 쓰는 방법이야.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n이라는 게 9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 꼴로. 세타는 이제 예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각. 그래서 일반각의 예각 변환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야.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몇 세타,
이렇게 표시해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때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플러스 세타로 썼을 때 뭐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관계없어. 이 n이라는 정수, n이라는 정수를 짝수인지 홀수인지로 구분해서 읽으라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3 그러면 홀수, 2분의 파이 곱하기 6 그러면 짝수, 이런 거죠. 그래서 이 n이 짝수인 경우와 이 n이 홀수인 경우가 좀 달라서 이 두 개로 나눌 거야. 근데 실제로는 만약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써 있으면 벌써 n이 홀수라는 걸 알면 돼. n이 짝수면 어떻게 되겠니? 약분돼서 분수 사라지겠지. 그러면 다 짝수고 2분의가 살아있는 것들을 홀수라고 보면 될 거야. 왜냐면 이걸 2분의 파이 곱하기 3으로 인식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쪼개지게 되는데 n이 짝수일 때는 그대로, n이 홀수일 때는 바꾼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 먼저 기억하시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면 아까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3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됐을 때야. n이 홀수인 걸 읽었죠, 그죠? n이 홀수인 걸 읽었을 때 그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그대로 쓰라고. 사인 그대로 놔두라고. 코사인으로 써 있으면 코사인을 놔두라고. 오케이. 그대로라는 의미는 얘를 그냥 써달라는 얘기야, 그대로. 그럼 바꾼다는 얘를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바꾸나요? 원래 사인이라고 써 있었으면 코사인으로 바꿨으면 됩니다. 반대로 코사인이라고 써 있었으면 사인으로 바꾸면 돼요. 탄젠트라고 써 있었으면 탄젠트 분의 1 역수로 바꿨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1, 2번을 한꺼번에 이제 요약할게.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플러스 세타꼴로 나타낸 다음, 나타내지 않아도 이제 읽을 수 있을 거야. 이게 홀수이니까 바꿔 안 바꿔? 잘 봐봐. 바꿔 안 바꿔? n이 홀수야. 바꾼다도 돼 있지. 그럼 얘를 뭘로 바꾸라는 거야? 코사인으로 바꿔 쓰라는 얘기. 이렇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요거까지 다 처리가 되고 나면 이제 무조건 세타만 씁니다. 이제 이거 하면서 바꾼다 안 바꾸고 포함해서 이걸 다 정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얘만 쓰면 돼. 플러스 세타로 써 있어도 세타만 쓰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로 써 있었어도 그냥 세타만 쓰면 돼. 그래서 내가 세타만 쓴다고 했다.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3파이 더하기 세타 그래도 요 코사인으로 붙인 다음에 세타만 쓰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세타로 써 있었어도 홀수니까 바꿔야 돼 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시하고 그냥 세타만 쓰라고. 이렇게 세타만 쓴다. 이제 마지막 3단계. 그 주어진 각의 4분면을 판단하세요. 사분면을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부호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얘를 갖다가 세타 얘가 표현으로 바꿔볼게. 자, 이거 보고 바로 읽을 수 있을까?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야. 짝수, 홀수. 홀수. 그럼 바꿔 안 바꿔? 바꾼다. 여기까지는 한 번에 읽을 수 있지.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바꾼다. 이렇게. 바꾼다. 홀수니까. 그래서 코사인 쓰고 난 다음에 무시하고 세타만 일단 써. 2단계까지 벌써 끝난 거야. 그 마지막 3단계.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인데 플러스 세타니까 조금 더 돌아갔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면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4사분면이라면 이 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코사인만 양수니까. 월사탄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된다.
그럼 내가 아까 사인 300도도 한번 그렇게 식으로 써볼까? 사인 300도는 사인 90도 곱하기 3 플러스 3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짝수 홀수. 그럼 바꿔 안 바꿔? 바꿔. 그럼 코사인 쓰고 난 다음에 30도만 쓴다. 그 다음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해? 4사분면이라고 판단해. 그럼 사인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지. 그래서 얘값으로 표현해서 코사인 30도가 2분의 3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아까 사인 60도로 했지만 코사인 30도랑 사인 60도가 똑같으니까 요렇게 정하는 거야. 아까 같으면 그림으로 그걸 그려 쓴 거고 지금은 그림 안 그리고 식으로 바로 바꿔서 얘가 표현을 쓰겠다. 이거예요.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고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은 이 18개 이미 다 외운 거야. 하나 바꿔볼게. 거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바꿔봅시다. 선우야? 그 1번부터 4번까지 가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줘. 바꿔보고 실제로 좌변 바꿔서 우변이랑 똑같은지 확인할게. 뭘로 해줘? 1번이요? 1, 2, 3, 4 가로 중에 18개가 있어 여기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포함해서 5-5에 네.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바꿔보려고 해. 네? 아무거나 하나 바꿀 거야 내가. 그러니까 거기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왼쪽 좌변에 있는 걸 하나 불러달라. 그러니까 사인 2n 파이 더하기 x로 할 건지 밑에 사인 파이 더하기 x 쓰건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x인지 하나 불러달라고 하거나. 사인 2n 파이 더하기 2n 파이 더하기 x 요걸 붙여서 한번 써볼게요. 주어진 값을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로 바꿔 쓴다 하는 얘기가 얘를 2분의 파이 곱하기 이게 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니? 4n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럼 4n이란 얘가 짝수겠어 홀수겠어? 짝수가 되겠지. 그럼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러니까 그냥 사인 쓰고 x라고 써놓고 이제 요게 몇 사분면인지만 이제 판단하면 돼. 2n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이 1이면 2파이가 되는 거고 n이 2가 되면 4파이 두 바퀴 돈 거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거기에서 x만큼 플러스니까 조금 더 돌아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몇 사분면이겠어? 1사분면. 1사분면 사인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지.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사인 x와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게 사인 x 그대로 나오죠. 하나 더 해볼게. 송서연이 하나 불러줄래요? 아무거나? 그 18개 중에 좌변에 있는 거 하나만 아무거나 불러줘. 사인 파이 파이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같아? 자, 할게요.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2. 맞아? 짝수 홀수. 짝수.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러니까 사인 쓰고 마이너스 x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냥 x만 써. x만 써. 자, 이제 이게 몇 사분면인지만 판단하면 돼. 사인 파이니까 이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x니까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x면 여기서 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 사인 x. 오케이. 그럼 선생님, 코사인 마이너스 x는요?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지. 2분의 파이 곱하기 0으로 생각할 수 있겠니? 근데 그 0은 짝수를 읽으세요. 마이너스 2도 짝수를 읽으세요. 오케이? 그럼 이게 짝수야. 그럼 안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x만 쓰는 거야? 이게 몇 사분면인지 판단할까요?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사분면이죠. 4사분면이라면 코사인이 양이겠어, 음이겠어? 음이죠. 아, 양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코사인 x랑 똑같다. x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y축 대칭이라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특성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마이너스 x. 사실 사인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에 사인 x가 되는 게 맞아. 그지? 근데 이걸 그냥 사실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너네들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해볼게. 2분의 파이 곱하기 0이야. 짝수야. 안 바꿀 거야. 그리고 x만 쓸 거야.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야.
그럼 사인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이죠. 그러니까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의 사인 x와 동일하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여기까지 되면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모양도 알아, 특징도 알아, 최대차수 주기 읽을 줄도 알아. 그 다음에 복잡한 각을 예각으로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라 이제 기초 지식이 쌓인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거 학교 시험에 낸다면 어떻게 내요? 만약에 이걸 그냥 바꾸는 걸로 위주로 내겠다면 이렇게 내. 243번 잠깐 볼래? 243번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 이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나누기 1 더하기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에 빼기 1 더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시간을 그냥 잡아먹게 되는 거고, 아까 걔가 익숙하다면 그냥 보자마자 거의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처음이니까 아까처럼 시간 들여서 처음에 할게. 자, 붙여볼게 이제. 요거부터 해볼게. 조금 익숙하면 얘기 좀 해줘. 이거 탁 쳐다보고 판단되는지 봐봐. 이거 짝수 솔수. 짝수. 그러면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래서 코사인하고 세타만 쓴 다음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파이에다가 플러스 세타만큼 더 들어가는 거지. 3, 4. 그럼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양이겠어, 음이겠어? 음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지. 요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익숙해지면. 자, 하나 더 가봅시다. 1 플러스 이제 한 번에 물어볼게. 바꿔 안 바꿔? 바꿔 안 바꿔까지. 내가 이제 이거를 원래 고치는 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 가는 건데 그냥 이 1, 2번을 한 번에 가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홀수야. 바꿔 안 바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원래는. 바꿔 안 바꿔? 바꿔야죠. 홀수니까.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사인으로 바꿔야지. 세타만 쓰는 거죠. 자, 부호 판단이 이제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다.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3, 4분면이죠. 3, 4분면이면 코사인 양이겠어, 음이겠어? 마이너스죠, 음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바뀐 거죠. 빼기. 자, 여기 써볼게요. 바꿔 안 바꿔? 바꿔 안 바꿔? 바꿔요. 그럼 코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세타만 쓸게. 부호 판단합시다. 2분의 파이에다가 조금 더 돌아가는 거죠.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이라면 사인이 양이야, 음이야? 양이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여기 1 플러스 이거 한번 가볼게요.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러면 그대로 사인 쓰고 마이너스 상관하지 말고 세타만 쓴다. 이제 부호 판단을 위해서 4분면 판단할게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2, 4분면입니다. 2, 4분면이라면 사인은 양수죠. 이걸 놔둡니다. 자, 이제 요거 정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거다 이거야. 해볼게요 이제. 분수끼리 더셈 뺄셈이니까 통분을 합시다. 통분하면요.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걸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네, 요거 곱한 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있고요. 요거 곱할게. 코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요건 죽어요. 자, 얘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지죠. 그럼 엄마 공식이라고 했던 제일 중요한 공식이 있었을까? 이거 뭘로 고쳤을 수 있냐? 복습한 사람 알겠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죠. 위에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두 개랑 코사인 세타 하나 있으니까 하나는 약분이 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할게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제 학교 시험 문제는 이거 그냥 찾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므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찾았으면 된다. 이거 만약에 고치는 게 지금 문제가 없었다면 이거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할 줄 알면 앞에 18개 써 있었던 거 이미 다 할 줄 아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면 그냥 외워. 근데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각, 예각 변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는 걸 세타에 대한 예각 개념으로 생각해서 요거에 대한 걸로 바꿔서 쓰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됐죠? 캡처. 자, 이제 배울 내용은 거의 이제 배웠고, 요거 이제 응용 문제에 해당되는 거에 필요한 내용 한두 개만 더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삼각함수가 좀 어렵게 느끼는 건 내용 자체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일단 다른 단원에 비해서 외울 게 많아져요. 니네가 나중에 모르겠어 최상위권이 돼서 심화 미적분 같은 거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신청해서 들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책을 거의 한 권 외우다시피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많아요. 삼각함수 중 공식 많아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배각 공식, 반각 공식, 합차로 바꾸는 공식, 그냥 공식집이야 거의. 근데 이제 지금 이 내용이 베이스가 돼 있는 사람은 수월하고요. 그러니까 니네 대수하고 미적분 과목 두 개를 합치면 심화 미적분이 딱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을 지수로 구함수나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적분을 공부하는 게 심화 미적분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랑 다르기 때문에 공식들이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이제 내용상으로는 사실 뭐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기본기는 다 된 건데,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한두 개만 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조금 더 심화 내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해두면 좋은 것들이죠. 첫 번째, 이 값을 계산해줘요. 얼마인지. 사인제곱 1도 더하기 사인제곱 2도 더하기 사인제곱 3도 더하기 사인제곱 4도 이렇게 해서 사인제곱 90도까지 더한 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냥 암산으로도 얼마인지 아는데, 너네들이 이제 아까 배웠던 과정을 좀 도입을 해볼게요. 자, 이제 노란 걸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표시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인 1도하고, 그럼 이렇게 붙어볼까? 사인 30도하고 코사인 몇 도가 똑같죠? 60도가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아까 그래프도 보면 알겠지만 90도 이동하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90도 차이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30도면 코사인으로 60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인 30도를 사인 90도 마이너스 60도로 표시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0도 곱하기 1이니까 짝수, 홀수, 홀수. 그럼 바꿔 안 바꿔? 바꿔. 그래서 얘를 코사인으로 고치고 60도 쓴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인 거야? 1사분면이니까 그냥 플러스를 놔둔 거니까 이거 코사인 60도랑 동일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합쳐서 몇 도가 되면 사인하고 코사인에서 90도가 되는 관계, 여각 관계라고 해. 그런 관계라면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사인 1도하고, 그러면 얘가 사인 1도라고 됐을 때 1도를 90도 빼기 89도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89도로 고치는 거랑 똑같죠.
요거 합쳐서 몇 도가 되는? 90도가 되는 관계. 이해돼요?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요 놈이 코사인 제곱 몇 도랑 똑같은 거야? 사인 89도가 코사인 몇 도랑 똑같은 거야? 1도랑 똑같은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얼마가 돼? 1 되잖아. 아, 그럼 1하고 89 이거 두 개, 요거 두 개 합쳐서 이거하고 이거로 변했으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누구랑? 사인 몇 도랑? 88도 쪽. 그죠? 그게 코사인 제곱 2도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사인 제곱 88도가 코사인 제곱 90도 합쳐서 2도 이렇게 될 테니까 요렇게 합쳐서 1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한번 세볼게. 이제 1하고 89 써줄까? 1하고 89 2하고 88 3하고 87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44와 46 그죠? 여기까지가 합해서 90도가 되는 관계에 있는 쌍이 되니까 그럼 더해서 1 나오게 되는 그 쌍이 몇 개가 생긴 거야? 몇 쌍이 생긴 거야? 44쌍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44에다가 그럼 여기 45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45는 특수각이죠? 사인 45도가 얼마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거 제곱했으니까 2분의 루트 2 제곱하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죠. 45도는 2분의 1을 처리하면 되고 하나 남았죠 또? 사인 90도가 얼마였지? 1. 그러니까 제곱해도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인 제곱 1도, 사인 제곱이 돼서 쭉 순서대로 정해지는 놈은 지금과 같은 여각관계 90도랑 상대적인 나머지 각도에 대한 다른 삼각비죠. 그걸로 바꿔서 나타내게 되면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건 아예 그냥 형태상으로 보고 이렇게 순서상 몇 개 찾아가지고 쓰고 나머지 거 잘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요. 너무 자세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활용 못할 수도 있는데 자, 할게요. 그래도 삼각 함수 자체가 중요하니까 활용해요. 공식을 금방 되는 거.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는 거니까 쓰지 않습니다. 탄젠트 1도, 탄젠트 2도에서 89도까지 다 곱했어요, 원래. 혹시 이 결과가 얼마인지 예측된 사람 있니? 자, 다시 힌트 줄까요? 탄젠트 89도는요. 탄젠트 90도 빼기 1도와 동일하죠? 그러면 90도 곱하기 1이니까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바꿨어요? 탄젠트의 역수. 그죠? 탄젠트 분의 1로 바꿨지. 그러니까 탄젠트 1도, 이게 1사분면이니까 양수 맞고요. 아, 탄젠트 89도가 탄젠트는 역수로 쓴다니까 탄젠트 1도 분의 1로 써지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써져? 탄젠트 2도 분의 1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탄젠트 1이랑 탄젠트 89랑 곱한 게 1이 되겠죠. 탄젠트 2랑 88이랑 곱해서 1이 되겠죠. 3이랑 87 곱해서 1, 44와 46도 있는데 더해 곱해서 1. 중간에 나온 탄젠트 45도 자체가 얼마? 1. 다 곱하면 얼마? 1.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시험 문제도 그냥 보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게 될 거고. 자, 이거의 응용 문제로 나왔던 걸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이게 책에 있나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안 나와요. 내가 그림 하나를 그려줄게. 재밌는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4분의 1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라고 생각할게요. 요걸로 몇 등분 할까? 10등분 정도 한번 해볼게요. 얘를 10등분 할게요. 여기가 P0, P1, P2, P3 그러면 1, 2, 3 해서 10등분하면 P9가 되나요?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서 생긴 자리가 Q1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서 생긴 자리가 Q2 이렇게 수선을 내려가서 생긴 게 Q3 여기가 Q8 여기가 Q9 이랬을 때 P1 Q1의 제곱 플러스 P2 Q2 길이의 제곱 플러스 P8 Q8의 제곱 플러스 P9 Q9의 제곱 요만큼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요 길이 제곱 플러스 쭉 가서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 요거 다 해서 얼마가 될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아까 말했지만 얘는 등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각이. 자, 그럼 사실은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인데 그림으로 읽으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 이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거 파란 길이들의 제곱값을 다 더하라고 했는데 원리는 뭐냐면 아까 이거야 이거. 이거하고 이게 같은 내용인 거야. 그럼 코사인, 사인 3도와 사인, 코사인 87도가 같아진다고 하는 것이지. 이 원리가 그림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에서 이 파란 길이 다 이 직각삼각형을 보시고 요 마지막 직각삼각형을 보면 요 각과 요 각이 동일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여기 각이 요게 요 선이랑 평행하니까 엇각으로 요 각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그러면 요 삼각형과 마지막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거 혹시 알겠니? 빗변 길이는 반지름 길이도 똑같고 각이 하나 똑같아요. 그럼 90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 된다. RHA 합동. 그죠?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의 요 길이가 파란 길이가 이 삼각형에서는 요 길이와 동일하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P1, Q1 제곱 요 길이하고 P9, Q9 요거 제곱하고 더했다는 게 요 길이 제곱하고 요 길이 제곱을 더한 게 요 길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 쓴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반지름 2의 제곱인 4가 되겠죠. 되니? 그러면 다시 요 첫 번째 직각삼각형과 마지막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야. 그래서 요 길이의 제곱과 P9, Q9 요 길이의 제곱 두 개를 더한 게 마치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지만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인 거니까 결국은 반지름이 2니까 요 길이는 어차피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한 게 4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2하고 P2, Q2하고 요번에 두 번째 삼각형인 얘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P2, Q2의 제곱과 그게 이 길이야. 이 길이의 제곱과 요 길이 제곱 더하면 8. 그게 역시 또 요거의 제곱 4와 똑같죠. 그러니까 2와 8이 4. 그럼 생각해볼게. 1과 9, 4. 2와 8이 4. 3과 7이 4. 4와 6이 4.
그럼 5는 하나뿐이죠. 근데 5는 중간에 있는 거니까 몇 도짜리 말하는 거야? 결국 45도 말하는 거지. 45도니까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의 제곱 2분의 1 하나는 그러니까 얘가 PO, QO의 제곱값은 45도에 대한 이 길이니까요. 2분의 루트 2의 제곱. 아다. 2분의 루트 2가 아니죠. 반지름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치? 루트 2죠. 루트 2니까 제곱하면 2가 되겠네.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게 2니까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제곱하면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온다. 그래서 요거 합쳐가지고 4, 4개에다가 중간에 45도짜리는 2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구해낸 문제가 요거에 또 역시 활용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 돼요.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학교 시험에 또 낼 수 있는 문제. 뭐 다른 뒤에 있는 그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니네 풀 필요 없으니까.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 원이 하나 있어요. 이 원을 내가 열등분 한번 해볼게. 한 바퀴를 열등분할게. 36도씩. 오케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등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칩시다. 그럴 때 10등분을 했다고 생각할게. 10등분. 그때 여기 하나가 세타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OP1은 세타 각도죠. 그럼 OP2는 2세타만큼의 동경이죠. 각에 해당되는. OP3는 3세타. OP4는 4세타. 이만큼 될 거란 말이야. 자, 문제 들어갑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3세타 더하기 사인 8세타 더하기 사인 9세타 더하기 사인 10세타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이것도 결론은 간단해요. 선생님 보기에는 0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볼게. 사실은 아까 그 각변환과도 연관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문제라서. 자, 이 내용에서 사인 세타, 즉 어느 동경이냐면 이 동경 하고 6세타. 6세타면 어디야? 여기까지가 5세타니까 6세타면 이 동경이죠. 요거하고 사인 6세타를 더해볼게요. 그럼 사인 세타에 대한 거에 삼각은 이렇게 x축에다 수선 내려본 다음에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해서 일사분면이 되는 거고 6세타라면 이만큼이지만 그거에 대한 삼각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동경 끝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긋고 요 각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부호만 붙이면 돼. 그러면 요 동경에 대한 걸로 요 삼각형에서 사인 값하고 요 삼각형에서 여기 세타니까 그래도 세타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그 사인 값도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형태이지만 대신 얘는 1사분면이고 얘는 3사분면 각이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값의 절대값 크기는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마찬가지 생각하면 사인 2세타에 해당되는 동경하고 그 맞은편에 사인 7세타에 해당되는 동경이 그려지게 된다면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하고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하고 보면 여기 수선 내려버려 보이면 똑같은 삼각형이 나서 여기가 2세타면 여기도 2세타가 될 테니까 같은 크기를 갖게 되겠죠. 사인 값으로. 그렇지만 얘는 1사분면이고 얘는 3사분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거 두 개를 더해도 0이 됩니다. 그렇다게 되면 당연히 사인 3세타 자리하고 여기 반대편 8세타 자리 사인 8세타 이렇게 되어도 여기는 양의 2사분면이니까 양이고 4사분면 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제로가 돼요. 사인 4세타하고 사인 9세타 자리가 또 맞은편이니까 더해서 0이 되고 사인 5세타가 어디냐 하면 여기죠. 사인 180도 0이죠. 높이가 제로니까 사인 10세타는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이 자리이므로 사인 값은 0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도 0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봐. 사인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1사분면 좀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랑 이쪽은 이렇게 되는 관계야. 제로. 여기랑 이쪽 맞은편을 봐도 제로가 되지. 자, 상상.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해서 코사인 10세타까지 더했어. 이건 어떻게 될까? 코사인 부호는 노란 걸로 쓸게요. 코사인 부호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 관계가 있지. 코사인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1사분면하고 3사분면하고는 반대 부호로 나오죠. 이렇게 상쇄돼서 0 된다는 얘기야. 2사분면 쪽이랑 4사분면 쪽도 역시 상쇄돼서 0은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더해도 제로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관계라고 하면 만약에 이걸 갖다 이론으로 아까 배웠던 이론에다 적용하면 사인 세타가 있고 사인 6세타가 사실은 사인 180도에서 세타만큼 더 돌아간 거라 요렇게 쓴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사실은. 맞지? 근데 요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짝수 안 바꾼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까지 쓴 다음에 여기가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파이 더하기 세타면 이제 3, 4분면이 되겠죠. 3, 4분면이면 사인이 음의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어서 사인 6세타가 결국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게 맞아? 0이 되는 게 맞다는 뜻이. 근데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죠. 어쨌든 아까 배웠던 그 일반각의 예각변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중에 어떤 게 내겠죠. 요것도 마이너스인데 틀린 애들 많아. 근데 한번 이걸로 이제 알게 된 애들은 이거 더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 쭉쭉쭉 쌍으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도 캡처. 이제 다 배웠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드릴게.